지난 동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다, 나 아침 진짜 많이 먹고 했더니 점심 저녁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간장, 홀그레인 머스터드, 알룰로즈, 올리브유, 아침에 이렇게 지방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식사에 추가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연구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약사 정지현입니다. 저는 약사면서 이제 푸드라이터, 음식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또는 이제 견과 이런 거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사실은 그릭 요거트는 진짜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리브유도 설명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기름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기름이 좋다, 안 좋다, 관계없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난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한 7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양한 거 맛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고르다가 직구로 몇 병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직구로 산 것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왜냐면 가격도 뭐 이렇게 싸지 않고, 요즘에 먹고 있는 브랜드는 요건데요. 스페인 거고, 올리브가 이제 피쿠알 품종, 올리브도 또 품종이 있거든요. 광고에 보니까 무슨 대회에서 2등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사실은 1등한 브랜드는 뭐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등한 브랜드는 판매가 이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스 쪽의 올리브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싶어. 이것도 좀 제법 비싸요. 그래서 가격대가 5만 원대여서 요리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고를 때, 요리할 때 반드시 올리브유 쓰셔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용은 따로 두시고, 저처럼 이제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는 거는 보통 매일 먹어도 한 석 달은 먹는 것 같아요. 석 달에 5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대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찾다 보면은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어요. 10만 원대도 있고 한데, 굳이 이런 거를 고를 때 찾다 보면 또 거기에 무슨 항산화 물질, 무슨 폴리페놀 함량이 얼마냐,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특유의 또 다른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함량 표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일단 쿠팡에서 팔아가지고, 쿠팡이나 또는 이 올리브유 판매 업체가 저한테 무슨 협찬을 해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한 병이라도 협찬해줬으면 맛있게 먹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폴리페놀하고 올레오칸틀하고 이런 거 함량이 높게 들어있어서 1kg에 폴리페놀이 791mg, 올레오칸틀 602mg 이렇게 들어있다는데,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게 들어있다고 표시된 제품들이 조금 그래도 품질이나 이런 데 자신이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게 500ml 한 병이고 1kg 되려면 이거 2병인데 2병에 그렇게 몇백 밀리그램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저는 몇백 분의 1을 먹잖아요. 하루에 사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 3mg 수준인데 건강에 그걸로 큰 영향을 주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산도가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이 있고 안 돼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이제 0.08%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그런 낮은 제품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아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요리했을 거 아니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저도 기분 내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스타 만들고 볼까 이렇게 해서 마늘도 볶고 해가지고 쓰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먹는 용 딱 이렇게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일단 목구멍을 탁 쳐주는 매운 맛이 있으면 좋고요. 보통 이제 그걸 2번 쳐주는, 입안에서 한 번, 이렇게 목구멍 넘어가서 한 번 더 쳐주는 그런 싸한 맛이 있는 올리브유를 좋은 올리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본인의 취향 차이인데, 제 경우에는 풀향, 사과향 이런 게 나는 올리브유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절대 비추하는 건 오일 풀링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나가지고 바로 삼키셔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입안에 독소를 빼내겠다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 비싸고 맛있는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글 하시듯이 오일 풀링 같은 거 잘못하다가 이제 살에 들려가지고 기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맛있는 올리브유는 드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삼키는데 문제가 있어, 삼킴장애 같은 데 문제가 있어
있어가지고 그냥 먹다가는 뭐 비위가 상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드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에 기울이면 잘 안 나와요. 기울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먹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릭 요거트랑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벌써 향 올라오네요. 예. 모든 분이 다 그릭 요거트나 요거트 드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침에 또 두부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들은 연두부 시작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두부 가지고 반모에서 한 모 정도 괜찮습니다. 이거 드실 때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 간장이나 아니면 찌유 같은 거 들기름 살짝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올리브유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직접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같이 드셔주시면 그냥 두부만 먹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살짝 넣으시고 알룰로즈라고 요거 이제 음료나 이런 거에 달걀 때 넣는 거 있거든요. 넣어서 드시면 단맛이 있지만은 이제 혈당 안 올라가죠. 간장, 홀그레인 머스타드, 알룰로즈, 올리브유 아침에 이렇게 지방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식사에 추가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뭐 여러분 취향이 다 다르니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살아나고 올리브유 넣어서 드시면 약간 좀 싱그러운 느낌?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조금 할 일이 많다. 서너 가지로 늘려가지고 조금 더 드셔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가 평생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는 저탄고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아침부터 밥 먹어야지. 그거 왜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 식단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야지 자유롭고 그게 맞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규칙에 따르려고 하시는 거는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탄고지로 드시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혈당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전날 식사를 만약에 6, 7시쯤에 마치고 추가적으로 뭐 야식이나 이런 거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아침에 더 이상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만큼 당이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혈당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완만하게 혈당을 끌어올려주는 식단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점심, 저녁 때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침부터 밥 먹고 났는데 바로 또 배고픈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하루 종일 그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참 재밌는 게 이건 뭐 강연에서 말씀드릴 때도 피드백이 되게 많이 오는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다. 나 아침 진짜 많이 먹고 했더니 점심 저녁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서도 포만감은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저는 체험을 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좀 아침에 그렇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이 대체로 많긴 한데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야자유 같은 것도 다르죠. 과거에는 이제 포화지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포화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해로운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불포화지방, 식물성 지방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좀 올라와서 포화지방도 나쁘진 않은데 중간 그냥 뉴트럴, 중립기어라고 한다면 건강에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사실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리에 쓰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발연점 얘기가 있잖아요. 발연점이라는 건 이제 그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을 하다 보면 기름에서 마치 불 붙을 것처럼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기를 발연점이라고 스모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발연점이 너무 낮은 그런 기름을 요리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유를 요리할 때 쓰면 이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요리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긴 한 게 뭐 미역을 살짝 볶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쓰면 절대
절대 안 되냐. 갈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볶진 또 않아요. 약간 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살짝 볶아주는 거여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해롭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수분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게 수분 날아가는 소리인데, 그런 환경에서 집에서 한 번 쓴 기름 가급적 자꾸 재사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소, 돼지, 양 같은 이런 가축을 사육을 하잖아요. 푸아그라를 만드는 오리, 이런 동물들을 살찌게 할 때 지방을 많이 줘서 살을 찌게 하지 않습니다. 소를 사육을 할 때 마지막에 살을 찌게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들랏이라고 하는 그런 데 몰아 넣고 계속 이제 가둬놓고 먹이기만 하는데, 그럴 때 옥수수 먹이거든요. 옥수수니 콩이니 그걸 먹고 살이 쪄요. 물론 이제 그런 곡물에도 지방이 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지방 그런 식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대체로 저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저지방의 맛이 없어지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을 줄였으니까 당을 좀 더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탄수화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수화물에 편중돼 가지고 많이 드시면은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탄수화물인데, 그게 뭐 탄수화물이 무슨 악의 축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밥 먹고 빵 먹고 케이크 먹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비행기 타보시면 분명히 여기 빵이 있는데 여기 밥이 또 있고 여기 케이크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야,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리고 지방도 이렇게 하면 살찌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리브유 이렇게 했다가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는데 밥 가져와. 기름에 볶아가지고 거기 계란도 하나 깨트리고 올리브유 막 넉넉하게 해가지고 마늘 계란 볶음밥 해서 막 2그릇 먹는다. 이게 살찌죠. 사실은 우리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음식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존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거 능사가 아니고,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거 섭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올리브유 어떻게 먹는지 조합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가 됐건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내가 좋다고 믿는 기름이 됐건 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튀기고 볶고 튀기고 볶고 이렇게 드시면 그 칼로리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리브유 맛있게 드시되 아침에는 올리브유 살짝 활용하시면 훨씬 더 하루를 조금 건강한 느낌으로, 혈당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